안녕하세요. 닥터조원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원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원근입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로 추워지고 있어서 감기 걸린 환자가 많아지는데 역시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여태까지 늘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좀 반대로 콜레스테롤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또는 콜레스테롤 낮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고지혈증 말고 저지혈증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언젠가 말하고 싶었는데 마침 1개월 전인가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보고 있는 논문인 Current Opinion in Lipidology에 이런 재밌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저콜레스테롤 혈증 진단과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낮게 유지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세이프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면은 여기 몇 면을 보면 이 폴 앤 더링턴이라는 분이 저랑 이제 인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2000년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영국의 몇 분 리피드 연구자들한테 편지를 띄웠는데 이 더링턴이라는 분도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이 만체스터 대학에 있는 분인데 나는 펠로우가 다 꽉 찼고 줄 돈이 없으니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대학의 존 셰퍼드, 제임 셰퍼드 교수에게 가는 것이 어떠냐고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뭐 어차피 돈은 못 받고 일을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대답해 준 분 중에 굉장히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더링턴이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한 18년 지났는데 아직도 현직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크레스펀딩 교신 저자로 참여한 글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앞에 있는 혈중이라는 말을 까먹어요.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얘기해요. 우리 몸 속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우리 몸 속의 콜레스테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0g 정도 되고요.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한 10g 정도, 8에서 10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정말 문제고 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게 별로 이렇게 고려하지 않거든요, 질병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당신의 콜레스테롤이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는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내 혈액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에서 좌우가 되겠죠. 피 속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는 양과 피에서 콜레스테롤이 나가는 양의 뺄셈이 바로 차액이 혈중 콜레스테롤이겠죠. 그래서 피 속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는 거는 음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하고 간에서 합성돼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인풋이에요. 이렇게 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거가 되는 거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거가 돼요. 가장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이 간에서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남자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소나 난소, 그다음에 부신 같은 데로 콜레스테롤이 막대하게 이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흡수돼서 제거가 되고 오늘은 새로운 또 조연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 우리 안에 사는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또 제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함은 어떠한 것의 밸런스냐면은 음식 또는 소장, 그 다음에 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과 간과 다른 장기와 다른 생명체를 향해서 하는 피에서 빠지는 콜레스테롤의 차액이 바로 이 혈중 콜레스테롤이죠. 그렇다면은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많거나 이게 적거나 하는 거겠고요. 오늘 다룰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낮다 하면은 여러 가지 5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아니면 간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반대로 간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생명체가 많이 가져가거나 하게 되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음식으로 적게 흡수한다. 간에서 적게 만든다. 간에서 많이 흡수해서 많이 없앤다. 다른 세포 또는 다른 생명체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흡수한다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인풋 영역에서 작은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 혈액으로 덜 들어온다. 즉 간과 소장에서 덜 만들거나 덜 가지고 온다라는 게 되겠어요. 음식으로 적게 흡수한다. 맞는 얘기겠죠. 아주 심한 영양실조가 있을 때는
콜레스테롤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암과 동반된 구역질과 식욕부진. 그래서 암이 진행된 환자들한테는 콜레스테롤이 낮아요. 그다음에 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장이 콜레스테롤 흡수하는 데거든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가 안 되는 경우, 즉 우리나라엔 거의 없지만 글루텐에 의해서 소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진 글루텐 장병증, 그다음에 크론시병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쇼파울 증후군인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기생충 감염 중에 대표적인 건 편모충이라고 있는데, 편모충이 우리 소장에서 살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흡수가 안 돼요. 뭐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다음에 우울증과 자살 경향과 그 콜레스테롤 낮은 거랑 관련이 있다고 옛날부터 보고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찰적인 연구에 하면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 중에 우울증하고 자살하는 경향이 많다 해서, 옛날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우울증이나 자살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거나 자살이 높다고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관찰적인 연구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콜레스테롤 낮춰가지고 생긴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규명된 게 4S 트라이얼이라고 해서고, 심바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치료적으로 낮췄을 때, 아주 낮췄을 때 자살 경향이나 아니면 우울증이 증가하는 거에서 그렇지 않다고 돼 있고,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 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치료적으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테 약제를 써서 또는 식사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자살 경향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자살이나 우울증에는 데모스테롤이라는 게 좀 감소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그럼 왜 우울증하고 자살 경향에 콜레스테롤이 낮으냐면은, 이제 이것도 추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케어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고 담배를 많이 피고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에서 적게 만든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에서 무언가 합성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콜레스테롤도 낮게 만들겠죠. 그래서 비형 간염, 하여튼 어떤 형태의 화학적 감염이든 바이러스성 감염이든 뭐든 간에 간염이 심해지면은 기능을 하는 간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고, 대표적인 게 간경화겠죠. 그다음에 기타 간이 기능을 못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전반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심하게 떨어졌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우리 의사가 알아둬야 될 거는, 환자가 별다른 이유 없는데 콜레스테롤 너무 낮아요. 그럴 때 당신 콜레스테롤 낮아서 좋겠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나 콜레스테롤 낮은 다른 질병이 있지 않은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을 때 그냥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뭐 피가 좋습니다, 주전적으로 복을 타고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질환을 다 룰아웃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C형 간염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연세가 한 70세인 여자 환자분이 왔는데, 이제 당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아요. 무슨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갑상선 항진증도 아닌데 콜레스테롤이 낮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HCV 포지티브예요. 즉 C형 간염이에요. C형 간염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낮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세포를 파괴해서가 아니라, C형 바이러스는요 간세포에서 아포비 지단백하고 티지하고 콜레스테롤이 합쳐지는 걸 이걸 아포비 리피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억제하기 때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포비라는 그런 수송체 동그란 애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하고 콜레스테롤이 결합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C형 간염이 있으면 특이하게도 간에서 아포비를 못 만들어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혹시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은데 어떤 다른 원인을 잘 모르시겠을 때는 C형 간염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시고, C형 간염이 아닌가도 꼭 보셔야 됩니다. 뭐 환자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형 감염일 때는 이런 이유로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밖으로 못 나가고 중성지방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런 경우 지방간이 또 때로는 심한 지방간이 동반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여자 환자분을 통해서 이거
이게 교과서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볼 수 있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나 C형 간염 환자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에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은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좀 더 납득이 가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간에서 많이 못 만드는 경우와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 못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혈액에서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풋 요인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분해가 되는 거죠. 피를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간에서 많이 분해라는 거예요. 흡수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어요. 제가 초진 환자, 고지혈증 환자를 보거나 뭐 할 때는 웬만하면 갑상선 기능 호르몬 다 내진 않고 TSH를 내거든요. 이제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내는데 그 이유가 고지혈증인 경우에 제 경험으로는 10% 정도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동반이 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은 경우에 이거 꼭 고려해 두셔야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왔을 때 콜레스테롤 너무 낮다. 그러면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가슴이 뛰지 않는가. 그다음에 몸에서 열이 펄펄 나서 괴로운가. 그다음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가. 많이 피곤한가를 꼭 물어보셔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능성을 꼭 보셔야 돼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한테. 근데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 그러면 교과서적으로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먹어도 막 살이 빠지고 막 더워서 입을 다 차고 그다음에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하는 전형적인 증상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경우에는 테놀민 등이나 아니면 딜라트렌이나 이런 베타 차단제를 먹고 있게 되면은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아예 그냥 마스킹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기능 항진증이 전혀 바깥으로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증상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혹시 제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콜레스테롤 레벨이 지나치게 낮다 할 때는 갑상선기능 항진증에 대한 의심을 꼭 해보셔야 돼요. 갑상선기능 항진증 때 왜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지냐면 갑상선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은 간으로 하여금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데 도와주는 굉장히 필수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폐경기 때는 내가 풀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은 풀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거꾸로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게 되면은 그 LDL 수용체가 많이 나와서 콜레스테롤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이 막 130, 120 정도까지 나와요. 우리가 보통 괜찮다고 하는 총 콜레스테롤 레벨은 160에서 200 사이거든요. 물론 그 미만도 나오지만 젊은 여자 같은 경우는 120도 나오고 140도 나와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 콜레스테롤 평균이 207mg 데시리터이기 때문에 한 160을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물론 건강한 경우가 뭐 몸이 좋아서 그런 경우 훨씬 많지만 항상 그러시기 전에 안심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갑상선기능 항진증 검사라든가 또 의심될 때는 C형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크론시병 아까도 크론시병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또 여기서 하나 또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크론시병이 되면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못하기 때문에 간이 보기에는 이거는 내가 콜레스테롤을 못 만드니까 다른 데서 받아들여야 가지고 LDL 그 수용체를 마음대로 발산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에서도 뜯어오려고 그래요. 크론시병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론시병경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못할 뿐더러 그 못한 성분을 보상적으로 못한 콜레스테롤을 보상적으로 피에서 더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크론시병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세 번째가 갑상선 기능 항진과 특정암의 초기 단계.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암 초기에 즉 뭐 엑스레이나 CT나 이런 경우에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암 초기에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이 여러 가지를 분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신호전달 물질이라든가 이제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세포 물질 그런 걸 많이 분비하는데 이게 그냥 간에 가서 LDL 수용체를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TNF라든가 알파 1 엔티트립신 같은 물질들을 암세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분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조그만해 아주 발견도 안 될 정도 심한 어떤 케이스 리포트는요. 그 대장 폴립 요만한 데서 그게 분비가 돼가지고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게 했다라고 하는 케이스 리포트도 있는데 그건 조금은 이만한 애가 뭐 그걸 했을 것 같진 않지만 하여튼 굉장히 초기 단계에 이렇게 간에서 이런 물질이 나와서
아니 간이 아니라 암세포에서 이런 물질이 나와서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유방암, 폐암, 신장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전을 몰랐을 때 초기에 관찰적 연구를 할 때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은 사람한테 암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은 혹시 콜레스테롤을 스타틴이나 식사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되면은 암이 발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선후가. 그래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아서 암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암 발생 초기에 이미 벌써 암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 때문에 다른 장기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 환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은데 설명이 안 될 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 많진 않아요. 그러나 일단 이 기전 알아두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 첫째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너무 낮은 사람한테는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 둘째는 자꾸 그 스타틴에 대해서 그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담론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게 되면 암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미 논파된 얘기예요. 어떠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나 에제티미브나 어떤 약을 써서 또는 식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쭉 떨어뜨렸을 때 암이 증가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잘 모르는 환자들, 순진한 환자들을 좀 치료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현혹시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그러든 정말 무서워서 그러든 다른 목적이 있든 간에. 근데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암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서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암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후 관계가 바뀐 거고 옛날에 이미 논파된 거를 갖고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단호히 대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많이 흡수하는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 그 다음에 크론시병, 그 다음에 특정암의 초기 단계, 그 다음에 다른 장기에서 많이 흡수하는데 역시 암세포예요. 암세포, 세포막의 약 80%가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 유도체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히 생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세포가 굉장히 콜레스테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 통제받지 않는 아주 그냥 무제한적인 성장하는 게 바로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자신의 생장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암 발생 초기 혈중 콜레스테롤이 내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가 이상한 물질을 내 가지고 그걸 다른 장기에서 흡수하게 하고 점점 암이 커지면 자기의 생장을 위해서 콜레스테롤도 흡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암이라고 해도 초기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스타틴 갖고 이제 임상 연구를 했을 때 초기에 암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암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보면은 처음에 그 스타틴을 갖고 임상 연구에 참여했을 때 초기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았던 암 환자일수록 예후가 안 좋았어요. 즉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그 암이 덩어리가 크거나 전이가 됐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뭐 백혈병, 뭐 흑색종 이런 것들이에요. 암세포. 그다음에 이 굉장히 그 인상적인 건데 스타틴 등으로 고지혈증 약물을 쓸 때는 항암제 효과가 더 좋다는 보고가 많은데 아직까지 이거를 스타틴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항암제는 똑같이 쓰고 한쪽은 스타틴을 쓰고 한쪽은 스타틴을 안 썼을 때 그래서 생존율이 좋냐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스타틴을 쓴 그런 아직 임상적인 연구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얻은 부수적인 결과를 보니까 스타틴 등으로 고지혈증 약을 쓰고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항암제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자기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 스타틴이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려 놓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가 분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연료의 벽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실험실에서는 이제 플라스크 실험에서는 가능한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되는 게 대부분의 스타틴은 간 밖으로는 못 나가기 때문에 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다른 생명체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균들이에요, 균. 그래서 결핵균이 대표적이에요. 결핵은 참 희한한 애인데요. 뭐 80년도 살고 말이에요. 여기 죽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뭐 6살 때 걸린 결핵이 뭐 70살에서 80살 때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잠복기가 길고 가만히 숨어서 잘 살 수가 있는데 아주 얘가 특징적인 거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요. 이게 아시는 분은 되게 신기하다 그럴 거고 모르시는 분은 뭐가 신기해 그럴 텐데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 에너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링들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복잡해서 그걸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우리 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에너지로 쓴다는 거는 그거를 산화시켜서 물과 CO2와 에너지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탄소 단위 2개로 잘라서 크랩 사이클로 보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은 그러기에 너무 크고 우리 몸엔 그럴 만한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끔 보면 콜레스테롤 운동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얘기 드렸는데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거는 칼로리를 쓴다는 거고 칼로리를 쓴다는 거는 에너지를 쓴다는 건데 주로 중성지방과 당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에너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주로 식사로 낮춰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 분해가 안 되고 링만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즙으로 보내지 우리가 완전히 분해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결핵균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결핵균이 몸에서 막 자라나거나 이제 시작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일종의 콜레스테롤 기생충이죠, 결핵균이. 근데 이것도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이거 동물 실험인데요. 그 스타틴이나 또는 에제티미브라고 좀 새로운 약이 있는데 그걸로 혈중 콜레스테롤 낮추면은요 항결핵제의 치료 효과가 좋아요. 동물 실험에 사람 실험은 안 하는데 약간 뭐한 게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하고 일종의 결핵약제하고 같이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은 안 한 것 같은데 동물 실험에서는 확실히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추면은 항결핵제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건데 이거는 이 약이 결핵균에 작용한다기보다는 결핵균의 좋은 연료인 콜레스테롤을 못 가져가게 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는 환자분 중에 결핵을 앓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갖고 굉장히 이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기전 때문에 결핵에 걸리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집니다. 다른 생명체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심한 외상을 입을 때 1시간 정도 이후부터 확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져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심근경색 환자가 왔을 때 1시간 안에 체열하지 않고 심근경색 후에 한두 시간 있다 체열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게 나와요. 근데 그걸 옛날에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또 다른 오해가 있냐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 보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지가 않는데도 잘 생긴더라.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심장병의 원인이 아니다, 다른 거다라고 하는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급성심근경색증 걸리기 전에 뽑아놓은 피가 있다면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지만 그 사람이 바로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와서 1시간이 지났을 때 피를 뽑으면 이미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통계를 내버리면 완전히 오해돼서 엉터리 같은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콜레스테롤 레벨은 보면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고지혈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알려진 것처럼 1시간 이후부터는 떨어져서 적어도 기억이 안 나. 한 달 정도 아마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다가 한 달 후부터 자기의 평소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연구자도 이거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꼭 이제 일깨워줬거든요. 그다음에 심한 외상이 있는 경우도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는데 아마도 손상된 장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막대하게 그 손상된 장기 쪽으로 또 힐링 과정 속으로 가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나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만성 빈혈인 경우에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복잡한 이유 때문에 만성 빈혈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 HIV 감염 때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져요. 자, 근데 가끔 질문을 해요. HDL도 떨어져요. LDL 콜레스테롤 레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HDL 콜레스테롤 레벨도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지냐 하면은 LDL이 말초장기에 콜레스테롤을 전달해주지 못하니까 말초장기는 뭔가 콜레스테롤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HDL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알아듣기 편하시라고 HDL 콜레스테롤의 방향은 반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말초장기에서 남는 콜레스테롤을 받아다가 간으로 갖다 주는 콜레스테롤 역수송 작용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해요. HDL이 둥둥 떠다니다가 콜레스테롤이 안 없어지게 되면 그게 혈관에 가서 갖다 박히면 그게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 HDL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쭉 떨어져 가지고 LDL이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주는 역할을 잘 못할 때는 그 HDL이 가서 대신해요. 그러니까 HDL이 간에다가 콜레스테롤 가져다 주는 대신에 HDL이 그 콜레스테롤을 다시 말초장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콜레스테롤 약을 써가지고 LDL 콜레스테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타틴을 쓰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도 떨어지지만 HDL 콜레스테롤 떨어지기 때문에 똔똔이다. 왜냐하면 HDL 콜레스테롤 레벨 떨어지면 이제 나쁘다는 그런 도식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내지는 해롭다까지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래요. 스타틴으로 LDL 콜레스테롤 많이 떨어져도 말초장기에 필요한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부신피질 생성하는 것들 이런 거는 콜레스테롤이 HDL을 타고 가요. 그래서 HDL이 갖다 전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스타틴을 써서 LDL이 떨어질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병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져도 HDL 콜레스테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주거든요. 무슨 함의냐면은 지금 계속 스타틴 내지는 다른 고지혈증 치료약을 가지고 LDL 콜레스테롤을 처음에 70, 60, 50, 지금 40, 30까지 떨어뜨리는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말초장기는 과연 괜찮을까? 무사할까? 성 호르몬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데 상처받은 이런 장기들은 힐링의 문제가 안 될까?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힐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진해가 만들기도 하고 LDL을 대신해서 HDL이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LDL이 떨어지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낮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낮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LDL 콜레스테롤의 20% 하위 20% 밑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고 총 콜레스테롤도 하위 20% 속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제 그냥 개인적으로 분류할 때는 총 콜레스테롤 레벨이 160 미만으로 오는 사람 내지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50 미만으로 약을 쓰지 않았을 때 고지혈증 약을 쓰지 않았을 때 총 콜레스테롤 160, 그다음에 LDL이 50, 뭐 대충 그 근방 밑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축하해주기 전에 콜레스테롤이 낮은 체질입니다라고 축하해주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영양실조 그건 보면 아는 거죠. 음식 흡수장애도 환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렇고 간질환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에 여러 가지 단백질 생성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뭐 여기 뒤에 나오지만 C형 간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혈액질환, 만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동반돼 있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보셔야 되는 게 왜 고지혈증, 저지혈증인데 헤모글로빈을 보느냐라고 의아하지만 실제로 헤모글로빈 수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암, 간암, 대장암, 절선암, 유방암, 심장암 이런 경우에 초기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가 콜레스테롤 흡수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지가 자기의 분화와 생장을 위해서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면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요즘 환자분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감염, 제일 대표적인 게 결핵이에요. 확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부터 이제 떨어져서 아주 꾸준히 떨어져서 5년, 10년 다니는 사람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어느 정도 높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질 때는 꼭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결핵, C형 간염, 그다음에 에이즈, 편충, 그다음에 가장 임상에서 많이 만나는 건 갑상선 기능 항진이에요. 약 5%에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저지혈증인 사람 내지는 그런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환자가 처음에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좀 어느 정도 정상돼도 툭 떨어져서 왔을 때는 아유 뭐 갑자기 체질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축하할 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마찬가지예요. 고지혈증 있을 때 5%, 10% 정도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피 검사에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간단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우울증 자살기형 글쎄 저는 잘은 못 봤어요. 요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고 제가 어차피 정신과적인 쪽은 안 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 연관이 있는지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 논문이 주는 함의는 이런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으면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심지어 우리 심장학 교과서의 가장 그 거장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진 브라운월드, 이제 독일어 이제 브라운발트라고 보통 우리가 브라운발트 그러거든요. 이제 심장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아직도 활동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게 30년 전 동안 30년 뒤인데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유럽 심장학회 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LDL은 독이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LDL 콜레스테롤은 필요가 없는데 그 지금 현대 식습관 문제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LDL은 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는 이제 찬성할 수 없지만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노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유명한 경험이 있는데 average is not normal인데 그 평균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평균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207, 210인데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평균이지. 그래서 사람은 성인을 제외한 유인원들, 우리 영장류, 그 다음에 우리 태아, 우리 유아의 LDL 콜레스테롤 40mg/dL 이하예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낮은 동물들 잘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HDL 콜레스테롤이 그 기능을 대신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상된 세포 치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것들 다 HDL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LDL이 아예 없는 게 뭐냐면 이 뇌수액이라고 그러죠. 그 거기에는요 HDL이 LDL의 기능을 다 대신해요. 뭐 세포 힐링 시켜주는 거라든가 뭐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LDL 부시맨이나 아니면 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나 아니면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L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이라고 해요. 그 어른들도. 그런데 이제 중국의 해안 지방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LDL이 100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고지방 식사와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고칼로리 식단인 서구 식습관을 하는 사회에서는 유년기에 갑자기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주는가? 라는 질문을 이 논문이 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의입니다. 약간 얘기가 이상한 데로 흐르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재밌게도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은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도 사는데 우리가 그거와 달리 평상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00mg/dL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 높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성동격서로 그런 허를 찔리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LDL이 우리나라 사람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간에 무슨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나쁘다,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암에 걸린다,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으면 뭐가 한다라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억지거든요.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레벨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LDL 콜레스테롤 5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 있으면 그 답이 나올 것이 스타틴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온 더 강력한 콜레스테롤 저하제들이 지금 임상 시험을 이미 해서 LDL 콜레스테롤 30, 40 미만으로 낮춘 지금 그 기간이 5년 정도 되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10년 낮추고 15년 낮췄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한테 맞는 LDL 콜레스테롤 한 50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에 이제 이 동영상의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스타틴 또는 고지혈증 치료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그런 도시의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